시간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혜린입니다. 어제 중국 지표 부진, 근데 간밤에 미국도 제조업 지표는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고용과 주택 지표는 괜찮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상 간밤에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지표 덕을 좀 본 거죠. 유럽만 뒤늦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 증시는 사실상 어제 마지막 막판 1시간 속에 좀 목매를 같이 맞았죠. 일본장이 폭락하면서요. 오늘 역시 반등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또 그만큼 빠른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요. 전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팔지 않고 사실상 막판에 조금 매도 규모를 줄였던 외국인이 오늘 조금 매도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같은 날은 기관도 같이 좀 매도하면서 양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 정도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던 코스피는 그러나 빨간불만큼은 유지하려 하네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자, 우리 장 그리고 일본 장 나란히 반등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부터 체크해보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급보다 솔직히 오늘은 일본 얘기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의 폭락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신지, 국채 시장에 대한 매도 행렬 때문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제 우리 증시 측면에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본 시장 어제요. 저는 참고로 펀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일본 펀드를. 일단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7%대 폭락, 지수로 치면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죠. 오늘 400포인트 반등, 한 40%, 어떻게 보면, 그 피보나치 수열에서 오늘, 60%를 돌릴지, 한 38%를 돌릴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15,000원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국채 시장이요. 어제 폭락을 했죠. 10년물짜리 국채가요. 쿠폰이 0.6%짜리였는데요. 금리가 1%대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0.4%가 올라갔죠. 금리가 0.4%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얼마 떨어집니까? 역으로 계산하면은 한 3.8%에서 7%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주식도 아니고 국채가 하루에 3.7% 폭락을 했다.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요동을 쳤던 거고요. 어제 엔화가요, 장중에 103.5엔, 제가 방송했을 때 아침에 103.5엔이었다가 101엔 밑으로 한번 빠졌습니다. 밤에, 미국 증시가 개장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 다시 엔화는 102.37엔. 어떻게 보면요, 최근에 일본 증시가요, 엔저 현상과 같이 맞물려서 올라갔죠. 근데 어제 일본 증시가 7% 폭락했으면, 그럼 엔화 강세가 최소 한 4~5% 나왔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고점에서 한 200핍 정도 빠졌거든요. 103.5엔에서 한 101.5엔 평균이니까 핍으로 치면 200틱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점에 어제 엔화를 매도 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물렸겠지만 오늘 102.4엔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다시 반은 돌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엔저로 일본 증시가 같이 갔고요. 어제 일본 증시 빠졌지만 엔 강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빠졌어도 100엔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102.4엔입니다. 즉 일본 시장이 폭락이냐 조정이냐 여기에서 답을 찾는다면 일본 엔화의 흐름을 보면은 답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주식시장이 더욱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요. 국내에서는 채권 시장 이유를 자꾸 들고 있는데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사실 이게 복잡한 거라서 드리기가 참 애매모호한데요. 그리고 베일을 벗은 적이 상당히 없습니다. 표면상으로 드러난 적이 별로 없는데 과거 제가 방송했을 때 3월인가요? 4월인가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국내 선물시장에서요. 선물시장이 258라인이었나요? 그때 계약수가요. 막 10만 계약이 이렇게 매수 호가가 쌓인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트래킹 에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게 어느 주체 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헤지펀드만 가능한 어떤 매매거든요. 그 초고속 시스템 매매라고 해가지고요. 하이퍼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서 HFT 이 시스템 매매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돌리는 매매고요. 헤지펀드들이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치고 이런 고전략인데요. 일본 증시에서 어제 그런 시스템 매매가 한 2, 3% 니케이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국제시장에서 그런 심리적으로 폭락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기계가 이거는 단기적인 차익 실험을 내뱉어야 된다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서 추가적인 폭락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오늘 기계적인 감매도권이라고 불리죠. 그런 감매도권이 다시 오늘 반발 매수세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HFT 초고주파 매매라는 거는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은요. 거의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외국계 그것도 상당히 자금이 큰 헤지펀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런 쪽에서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매매가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일본 시장이 단기 작년 11월부터 주가 8,200부터 어제 장중 고점이 15,900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100% 올랐다가 6개월 만에 7%가 단기 꺾였는데 이것을 폭락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단순 조정이다. 오히려 매집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ETF 관련해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했다라는 전략까지 그거에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서서 현재 수급 상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국내 시장이요. 오늘 외국인 기관 같이 팝니다. 어제랑 별반 다를 바 없죠. 어제 이제 특이한 거는요. 외국인이 종가 기준으로 현물을 담으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순매도했지만 순매도 금액이 상당히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비차익을 최근에는 시장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차익으로 외국인이 많이 샀다면은 비차익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현물은 직접적으로 안 팔았지만 기계적으로 역시 팔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HFT 고주파 매매는 아니지만 선물과 연동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 기계 물량을 많이 내뱉었다는 거. 오늘 외국인이 196억을 팔고 있는데요. 비차익에서 200억을 팔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83억을 팔고 있는데 투신은 81억을 사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는 뭡니까? 역시 기계 물량이죠. 증권 쪽 물량. 기계적인 물량이 팔고 있고요. 손매매는 투신 쪽에서 들어와서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 하지만 심리적으로 수급 상황을 그냥 봤었을 때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어제 오늘 계속 강세인데요. 최근에 왜 강세냐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엔저도 엔저지만 원화 약세가 엔저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됐잖아요. 1,080원 하던 게 어제 무려 14원이 올랐잖아요.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가 일어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래도 실적이 2분기가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겠냐. 그런 어떤 투신권의 그런 이유만으로 기관이 집행을 하고요. 외국인은 그것을 이용해서 팔고 있죠. 외국인은 사실 많이 안 파는 거는요. 선물로 항상 해지를 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속내를 간단하게 표현드릴게요. 외국인 돌발 악재는 해지, 파생 쪽을 보라고 했다. 결국 외국인은 선물을 파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선물 쪽을 팔고 있습니다. 계속 상당히 좀 파는 쪽으로 좀 기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물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굳이 현물 쪽을 기관처럼 내동매매하기보단 선물 쪽에 대한 해지를 항상 보완하는 모습. 또 지수가 폭락을 해도 크게 외국인은 손실을 볼 게 없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관이 더 많이 던졌죠. 그래서 대형주들, 하학주들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정유주들, 하학주들 또다시 2, 3%대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던집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양아치 짓거리를 한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이 폭락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외국인은 일본과 한국을 농쇼스를 했습니다. 일본이 빠지면 한국이 올라야죠. 근데 기관은요. 일본이 빠지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오히려 최근에 저가 매수세를 담았다 하급종 그냥 시장가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낙폭 업종들 단기의 바닥에서 올라온 것들 실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기간의 매매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루 잘못 사면은 일주일 수익이 나던 것도 하루 만에 내뱉는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게 어제 오늘 장에서 느끼시면은 아마 하학업종을 사신 분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 업종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분석을 드리기보단 실적, 2분기 실적이 대충 좋을 게 보이고요. 안 좋을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 좋을 것들은 올라간다고 해서 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기관이 매집한다고 해서 잡는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요, 오늘도 278억 사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아직 안 한다는데 왜 파는 거야? 사야지. 이런 심리감으로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900선 중반 그리고 후반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담으면은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은 항상 좀 거꾸로 매매를 하는 패턴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일은 특별히 이제 대형주를 굳이 하고 싶다 해도 실적이 되는 쪽으로만 압축해야 된다라시면서 하이닉스 얘기를 주시기도 했었죠. 네, 죄송스럽지만 자동차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볼 때는 온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인데도 쉽게 안 밀리고 더 가는 모습도 있거든요. 아까 일본에 대해서도 조금은 뭐 괜찮게 보셨는데, 그러면 엔저는 여전할까요? 자동차주도 이 정도에서 현금화 해야 될지요? 자동차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0만 원 밑에서 사신 분, 저는 오늘 현대차가요,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 121선, 일봉선으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20만 9,800원이 121선인데 여기까지 좀 더 오버슈팅, 항상 제가 오버슈팅 자리는 그 어떤 반대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물도 그렇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은 것처럼 차트는 보이지만요, 우회 매물벽이 워낙 많고요. 외국인은요, 지금 던질 생각을 하지 살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던지지 않더라도요, 선물 쪽, 주식 선물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에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물이 굳이 급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외국인이 담을 필요는 없다. 즉 기관이 담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차는요, 밸류, 즉 퍼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사볼 만한 한 가격대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게 앞서 말씀드린 원화 약세였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가 엔저 현상을 상쇄시켜줬던 거고요. 엔화가 어제 일시적으로 무너졌었지만 여전히 지금 102.45엔 달러 대비, 저는 엔화의 추세는 거느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 일본 증시 어제 조정으로 인해서 좀 일부 한 105엔을 돌파하기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돌파하면 또 자동차가 타격을 입을 거고요. 2분기 실적, 제가 어제 6월에 커드럭 표이칭데이 그리고 7월의 실적들, 그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게 1,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행보 박스권을 이어나갈 전망은 큽니다.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도 전부 다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일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2분기 실적들을 보고 어느 방향을 업종별로 나타낼지는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매매하시고 싶으면요, 저는 현대차는 20만 원 지금 초반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18만 원 가서 밸류가 한 6배 미만으로 퍼가 내려오면은 좀 샀다가 또 일시적으로 팔고, 그런 전략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부담이 역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하락주가 폭락하는 이유, 기간의 어떤 투매 그리고 기간의 시장가 매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은 항상 해지를 해가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데요, 국내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을요, 이렇게 몰빵 수준, 옛날에 자문형 랩이요, 차하정이라고 해서 하락 정률을 완전 샀다가 완전 대박 물려가지고 자문형 랩이 박살이 났죠. 그런 식의 매매 패턴을요, 기관은 여태까지 해오고 있고요. 항상 그런 식의 패턴이 코스닥에서도 투매를 일으키는 게 기관의 물량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만약에 매도로 돌아선 종목들은요, 당분간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돌발 악재에도요,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에 실적이라 합니다. 어제 니케이가 급락을 하든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든 약세로 돌아가든 실적이 좋은 것들은 결국에 살아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원인텍이라는 종목,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대비 지금 한 30% 정도 올랐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했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요. 퍼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기업들 왜 못 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기업들 실적만 보면은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나온다는 점,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금으로 사셔야지 이런 종목들이 중간중간 빠져도 버티면서 오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되고 저평가까지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서원인텍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쌤 만나서 선물 얘기해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마감 1시간 전에 급락시켰던 그런 선물 시장인데 오늘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다가 정체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의 수급 주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변동성 때문에 아직까지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의 선물 매수세와 매도세 축소되고 들어가는 쪽에서 전체 포지션상에서는 매수세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을 좀 발목을 초반부에 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 좀 드리면 금일장 같은 경우는 눌린 매수 잡으시는 것이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잠시 뒤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관망세가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계 역시도 금융투자나 투신 쪽, 연기금 쪽에서도 관망세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개인들의 자금이 순간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속도가 500억에서 700억 정도가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개인 창구를 이용한 랩쪽 자금들이 일부가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도 보시면 개인들의 콜옵션이 증가가 되고 빠지는 속도가 20억대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지금 개인 창구를 이용한 일부적인 한쪽으로 쏠림 자금의 이동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좀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보시면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영향 쪽 대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출발과 함께 프로그램이 매도 출발이 되어서 압박 카드를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출발이 되었다라면 그 뒤에 바로 차익 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시장의 일부 정도 방어 쪽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입장에서 살펴본다라면 화학주가 급락이 나오고 정유주가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좀 어리석은 추측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거의 대부분 쪽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개인들의 수급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원고를 보내드릴 당시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병곡의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 주도하면서 움직임으로 봐서는요. 개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반대 티커블링 쪽으로 눌린 매수를 잡고 들어오신다면 오늘 막판 부분에 좀 웃지 않으실까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으니까 차트를 통해서 대응 전략 쪽에서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금일장 해외 증시와의 위축설 그리고 선반영 부분을 반영했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상승마디를 2000포인트 앞자리를 못 바꿔가면서 고전에서 고지탈환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상향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2000포인트를 뚫어내면서 가려면 259.85를 돌파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오후장까지 가장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터치 부근까지 터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눌린 매수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에서 돌파 안착 체크를 하면서 안착될 경우엔 다음 주 초반부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주도를 하면서 시장이 한 템포를 좀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자리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요. 상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59.85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간 밴드 258.25로 설정을 합니다. 현재 258.25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초 부분의 출발 이후에 눌렸던 저항대 부분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제대로 위와 아래를 가지 못하고 기준점 대비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급적인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 쪽에서의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가 오늘의 최대 기싸움이 나오는 전투 싸움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돌파 안착을 완벽히 했을 때 추경 매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예측 매매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싸게 최저점 부근에서는 오늘은 과감하게 눌린 매수 잡고 들어가자라는 변동 전혀 변함없다라고 전략 세워드리면서요. 오늘 금일자리 변곡점의 이제 최하단부는 257.40으로 설정을 합니다. 일단 오전 출발기 9시 33분 현경에 256.80까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렸는데요. 밑에 하단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자리겠죠.
40을 오늘의 최저점 요 부분에 지지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쪽으로 눌린 매수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라면 매수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짧게 손절 치시고 대기하는 포지션으로 오버나이트 없이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 원칙을 하시는 것도 좋고 공격 매수를 잡는 것도 좋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매도 보지 말고 매수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259.85 돌파 안착도 역시 확인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970선 중반 정도인데요. 개인만 사고 코스닥은 그래도 수급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소폭이지만 유입되면서 570선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봤습니다. 먼저 업종목이 나오는데요. 서원인텍 오늘 박재민 팀장님도 얘기해 주셨었고 일부에서도 특징주로 언급이 됐었는데 1분기 실적 호조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계속해서 사실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다는 분석도 앞서 나왔습니다. 녹십자셀이 무상감자 이후 급등하고 있는데요. 재무구조 개선 위해서 10대 무상감자를 얼마 전에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후에 처음 급등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웰크론, 관련된 어떤 백신주들이 오늘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인 진드기 이슈가 다시 불거졌죠. 병원 치료받다가 한 명 더 사망자가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엔 다운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FA, 사실 이거 1분기 실적도 좀 양호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우려가 나왔습니다. 어떤 회사 규모 대비해서 정정 공시가 너무 잦다라는 이유를 거래소 측은 들고 있는데 오늘 주가도 좀 부진한 편입니다. 코웨이의 경우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좀 치는 분위기였는데 2대 주주 쪽에서 이제 매각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좀 부진하고요. CJ E&M도 역시 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 속에 오늘 역시 61선 이탈하면서 SFA처럼 이평선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대응책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옷깃 제가 다운을 아직 못 받았는데 서원인텍부터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언급이 됐어요, 이 종목. 네, 맞습니다. 서원인텍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서원인텍 하고 UIL 이런 회사들이 휴대폰, 스마트폰의 부자재, 최근에 또 액세서리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련되는 회사들인데 일단 서원인텍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조가 나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2년 동기 대비해서 13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 넘는 수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25% 넘는 수준으로 시현이 됐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신고가는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서원인텍 같은 경우 근데 이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올해 추정 EPS가 한 1,400원 수준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가 16,000원, 그러니까 11배 정도 PER이 형성이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논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큰 매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좀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더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과 관련된 물론 액세서리 시장이나 부자재 시장이 분명히 새로운 시장인 것은 맞지만 여기서 11배 이상 이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오히려 지금 상태는 수급 논리에 의한 슈팅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이 최근에 무상감자 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 후에 연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0대 1의 무상감자를 완료를 했고요. 일단 자본금도 줄었고
최근에 이 기관까지 좀 수급에 가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1,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고 지지선으로 안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또 51,000원이 좀 돌파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 웰크론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좀 괜찮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살인 찐득이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회사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백신, 그러니까 살인 찐득이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꼭 아니더라도 사실 회사만 놓고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었고 괜찮은 회사였고요. 네, 물론 테마가 엮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웰크론의 주가를 좀 급등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회사의 펀더멘탈로만 보자면 지금 수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과연 살인 찐득이, 야생 찐득이가 이슈가 완전히 소멸이 되더라도 이 웰크론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슈가 좀 거친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소폭의 조정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의 어떤 효과를 등에 업지 않아도 펀더멘털이 좋은 웰크론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로 장소를 옮겨봅니다. SFA부터 좀 분석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HMC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최희순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은 좋았는데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우려 왜 나왔나요? 네, 지금 지금 세 가지 종목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우려 때문에 지금 SFA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FA는 코스닥 시총 한 10위권에 드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좀 자세히 내막을 살펴보면은 지금 SFA가 23일 날 오후 5시 55분에 이제 공급 체결 계약 공시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체결한 이제 아몰레드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이제 691억 9천만 원에서 267억 4,529만 원으로 줄었다라고 이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계약 금액이 이렇게 좀 터무니없이 너무 크게 이렇게 확 줄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지금 한국 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최초 공시 금액 이제 절반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다만 이제 회사가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SFA 지금 매매에 관련해서 지금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61선 한 62,000원 부근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확히 61선 위에서 오늘 최저가가 62,400원인데요. 62,000원 깨지 않고 지금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지금 매수 그동안에 이제 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태료 정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을 것으로 보고 주가는 69,000원대에서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코웨이인데요. 코웨이가 오늘 2.5%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2대 주주인 지금 2대 주주가 지금 매각하는 얘기가 나는데요. 라자드 펀드라는 이제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2007년부터 지금 계속 지분을 늘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3년 동안에 매각을 일부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2개월 동안에 한 122만 주 지분으로 따지면 한 1.59% 정도 지금 매도를 했는데 총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600만 주 이상을 좀 보유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1.59% 매각에 122만 주면은 지금 남아있는 보유 지분이 11.23%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약 한 860여만 주 정도 아니죠. 지금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요 종목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21선진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관망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물량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지 내지는 이제 더 이상 매각은 하지 않는지 뭐 이런 여부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추가 하락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CJ E&M인데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이제 CJ 그룹주들 그 비자금 수사 들어가는데 오히려 공포를 매수해보자는 차원에서 일부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CJ 대한통운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그 CJ 그룹 뭐 비자금 수사가 이제 뭐 증여 관련해서도 이제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조금 저도 이제 한 발 물러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CJ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CJ E&M뿐만 아니라 CGV, 오쇼핑 그리고 이제 지주사인 CJ까지도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CJ 푸드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까지도 세무조사 지금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수사가 확대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무기명 채권으로 이제 비자금 500억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계열사들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급은 뭐 양호한 편이고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CJ E&M도 오늘 그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아래 꼬리 달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급적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한 번은 조금 관망을 더 해보자. 단기적인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하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바닥 확인 작업이 좀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CJ E&M 가지고 계신 분들 바닥 확인 조금 더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첫 양봉 뜰 때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수급 체크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운주였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매수해볼 만한 종목은 앞서 세 종목 가운데는 SFA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최순 차장님 아주 꼼꼼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 많이 밀렸지만 코스피 반등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부터요, 코스닥 쪽의 수급이 아주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만 매수했었는데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 572선까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조언 주셨는데 한 대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전일 일본 증시 폭락은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이 아니다라고 분석 주시면서 동시에 엔저 손실을 만회하면서 오히려 국내 증시의 글로벌 증시와의 커플링, 수익률 격차 좁히기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 전망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황규섭 팀장님은 2,000포인트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관측이 지금 안타깝게도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도 볼만한 쪽은 IT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코스닥은 뭐 조금 밀리는 것 같고 우려스럽더라도 560포인트 정도만 지지하면 괜찮은 편이다라고 현재 상황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득호 대표님은요, 코스피는 어차피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을 갖고 이제 눌리면 너무 비싸지 않게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주셨고, 코스닥은 월봉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박재민 팀장님께서는요, 일본 시장 전일 그렇게 빠진 것 이후 폭락이 더 나오느냐 아니면 조정이냐, 어제는 조정이었다라고 확실시해 주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회 돌발 악재 속 버틸 수 있는 힘은 실적주를 주목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면서 오늘 특별히 서원인텍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공감도 체크해볼 분은요, 동부증권 마포 지점에 계시는 김현겸 주식팀장님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감하시는 분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일단 100% 공감하는 거는 없지만 네네. 1번의 그 일본 증시 폭락, 글로벌 유동성 이탈이 아니고 예, 요거에 조금 이제 가까운 것인데요. 네네.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전일 일본 시장의 어떤 그런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부터 들어볼게요. 예, 일본 증시가 어저께 많이 빠졌던 거는 미국 증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5월 내내 랠리가 이어지다가 이제 조정을 받을 구실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채가 그 구실이 됐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버냉키의 연설이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거지. 그래서 조정받을 자리에
잘 조정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은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IT와 자동차 이것이 2010년부터 계속해서 주도 이제 차화정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주도 업종 화학은 떨쳐 나왔고 자동차와 IT가 계속 주도 업종이었는데 이쪽이 이제 외국인이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의미 있는 움직임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5일선을 따라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에서는 이제 엔저의 우려가 희석이 되면서 이제 기아차, 현대차 우선주 등 이런 자동차 업종, 타이어까지요, 부품까지 해가지고 다시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주도 업종이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낙폭과대 업종들은 워낙에 지금 중국이나 여러 가지 경기 민감, 무슨 좋은 얘기나 나쁜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한 번씩 다시 하락이 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도 업종,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언급 안 한 건 통신까지. 통신이 이제 ICT 수혜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의미 있는 수급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기금이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다가 어제 처음으로 매수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근에 또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양호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기관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 좀 비우는 전략을 취했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되는 국면이 다가오면서 이제 다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들은 코스닥의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외국인이 사는 건 아무래도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큰 거,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양호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에서도 좀 코스닥 안에서도 좀 중소형 주식들을 많이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은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양호하게 흐를 수 있다는 이런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연기금이 한 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지금부터는 코스닥 종목을 잘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양호하게 움직였다가 최근 조정을 보였던 것 중에서 기관 수급이 좋은 것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스닥 수급과 관련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기금이 사는, 적어도 이제 기관이 파는 종목은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 해봤는데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목하는 코스닥 섹터가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인데요. 이전에 상승했을 때는 삼성전자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 그런 하드웨어 주식들이 상승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좀 소프트웨어 쪽 주식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것은 플랜티넷이나 인프라웨어, 디오텍 등 이런 종목들이 양호했고요. 제가 보는 종목은 포비스티엔시라는 종목입니다. 포비스티엔시는 국내 이제 교육용 윈도우 8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도비라고 해서 이제 포토샵이나 저희가 PDF 파일을 보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어도비인데 최근에 어도비도 국내 총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이제 공시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5월이 다가고 있는데 올해 2013년 예상 전망을 했다는 것은 1, 2월에 예상 전망하는 거와 5월이 돼서 예상 전망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뢰도 차이에서 5월에 하는 것이 훨씬 예상치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하면은 PER 기준으로 5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포비스텐시 시가총액 502억인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 훨씬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국면이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흐름을 타고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주식들이 매기가 붙을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비스텐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1,41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보합권이 한 1,385원. 그다음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900원이지만 1,900원을 잡은 것은 작년에 윈도우 8 시 출시될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1차는 거기를 잡았지만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빠진다면 손절 라인은 지금 21선이 있는 1,3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종목도 종목이지만요. 오늘 아주 전략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차트밍 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오늘 그래도 약간 조금 조정을 받는 듯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이고요. 자, 어제 이제 거의 이제 막판에 외인들이 다시 조금 매도세에서 돌아서 주면서 매도세로 확실하게 줄여줬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시 오늘은 외인들이 매도가 좀 나와주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가 다시 한번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래도 꾸준하게 코스피 중심으로 한 민감주 중심 조정이 온다면은 꼭 좀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먼저 포스코 ICT가 조금 손실 중에 있는데 홀딩하도록 하고요. 아직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예강리메팅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홀딩하도록 하고, 자, EM코리아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5.18%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로도 충분하게 목표가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가져가실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좀 더 가져가도 될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추천이 나와주고 있네요. 예, 관심 꼭 가지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저희는 하지만 짧게 보기 때문에 5.18%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만손입니다. 자, 로만손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이 이제 한 발짝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역시나 매수가 1,900원부터 해서 어제 고가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는데 로만손도 역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하셔도 괜찮고요. 로만손 현재가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크게 한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목표가 달성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역시나 축하드립니다. 자, 유형컴텍 역시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홀딩하도록 하고요. 유진기업도 마찬가지다. 역시나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승수가 54전 39승 15패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조만간 다시 한번 40승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인데 오늘은 두 개의 차트가 여러분 이 두 종목을 보시고 나면요. 분명히 한 종목은 분명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차트가 정말로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SM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자, SM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입니다. SM이 작년 11월에 급락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던 주가 가격대가 3만원 후반대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 건데요. 3만원 후반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다시 한 번씩 반등을 주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4만원대 딱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가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린 이 부분에서 한번 오를 때마다 항상 5만원까지는 갔습니다. 5만원까지는 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 방송 잘 보시는 분들 저는 그래도 그 가운데 정도 라인까지는 항상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도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떨어졌던 주가 흐름 자체가 5만원까지 가긴 했지만서도 가운데 라인 무조건 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5만원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그러니까 3%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테라세미콘입니다. 자, 테라세미콘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좀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테라세미콘은 계속적인 저점 구간이 높아져 있는 그런 작년 말부터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쭉쭉 따라가 주는데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던 주가 흐름 자체가 며칠간의 행보를 거친 이후에는 반드시 주가가 확대를 해보자면 반등을 줍니다. 그 흐름이 다시 한번 이 종목 저희가 수익 실현해서 한번 먹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씩 오를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할 때마다 주가가 얼마씩 오르냐면요. 최소한 5% 이상 올랐단 말이죠. 아무리 적게 올랐어도.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올라준다면은 얼마까지? 3% 이상은 저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또 저점 바닥에서 고점 가운데 라인 3%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역시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두 종목 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그래도 저는 3중 바닥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중 바닥, SM입니다. 3중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최근 들어 조금 쉬어가긴 했어요. 쉬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쉴 만큼 쉬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갑자기 올린 종목이 바로 SM입니다. SM이 이틀 연속 기간이 69,000주, 81,000주, 연기금 4일 연속 매수, 투신 이틀 연속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흐름상으로도 분명히 한 번 더 갈 수 있는 종목. 현재 41,000원인데요. 41,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3% 노려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SM을 말씀드렸고요. 김선진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중국장도 열렸을 텐데 오늘은 사실 일본 증시가 더 궁금합니다. 우리 코스피도 반등을 했는데 전일 폭락을 한 일본은 현재 상승폭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을까요? 리딩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니케이 전일 대일본 그 지진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1,100포인트가 하루 만에 날아간 날이었는데 오늘 현재 지금 반등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줄진 않았죠? 예,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14% 상승한 14,938.25엔선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는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급락세로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1%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PMI 잠정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본 시장에 충격을 좀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본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 언제쯤 하락할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던 가운데 지금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고빈도 거래를 통한 단기 자금 매도가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으로 더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 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새벽 마감했던 미국 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져 나갔었고 지금 전일 투매 물량 이후 시장에서의 다시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장이 계속적인 폭락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14,900엔선을 좀 지지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반발 매수의 유입 강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날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그래도 15,000 라인까지 조금 들어가는 듯한데 14,900은 안착되는 분위기. 향후 반등폭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오늘 특별히 일본 증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개장하기 전에 시초가 공략주였던 오늘 파워로직스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형 보호회로 사업도 하지만 사실 고화소 카메라 모듈 이쪽에 대한 이제 기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생산 수율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그 매출에서 이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50% 후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적 호정 기대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매수도 받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3일 전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에 10%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도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약간 음봉 맞았지만 전반적인 신고가 분위기 속에 오늘 시초가 공략이 되었었죠. 시가는 6,900원이었는데 7,000원 위에 약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시가 약간 아래쪽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전일 종가보다는 역시 높아서 신고가 갱신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PR 메리트도 있고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밸류 메리엇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현재 영역에서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반등세가 일본 같진 않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 틈을 타 코스닥이 치고 오는 것 같네요.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